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0.39%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역시 마이너스 0.28%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45%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88% 급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은 보합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그 당국으로 추정되는 환율 방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1196원 50전까지 환율이 올랐었는데요. 이 올랐던 환율이 장 막판에 좀 급락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저께 이 환율의 하락으로 1192원 80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종가상으로 지난 일주일 가량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뭐 낮다고 해도 엄청 낮아진 건 아닌데요. 그동안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200원 목전에 와 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차손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중국 위안화 달러 환율도 1달러당 6.91 위안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 환율과 위안 환율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과 한국이 모두 환율의 어떤 그 방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 때문에 최근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식 속담 중에 횡보의 끝은 급등이나 급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환율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화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약세 국면에 있다면 방어적인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소비재, 유틸리티 또는 통신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인 섹터로, 이외에 뭐 보험, 운송업들 등도 강세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낙 강세가 된다면 뭐 IT, 증권, 헬스케어 업종들이 어려워지는데, 포트폴리오의 섹터들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환율 횡보에 2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그 양은 뭐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섰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로 제가 연준에 회의록 발표가 있다고, 공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회의록이 어저께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뭐 금리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중요한 전략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연준은 회의록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장은 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요구는 일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준의 회의록 발표 이후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인내심 정책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분간 정책금리가 2.25에서 2.5까지 동결될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사실은 내수의 자체 이슈보다는 해외 변수인 매크로에 이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중국 기업
미국이 이제 화웨이 등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 등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 또한 보안 그리고 이제 CCTV 들로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 무역 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G20 회의가 6월 말에 있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자체로는 매우 험악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의 반응인데요. 중국 역시 예전처럼 이렇게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시진핑이 중국 역시 뭐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고요. 미국산 LNG 수입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제 연일 미국에 대한 보복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무역회담에 그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해야지 되는데, 실무회담이 전번 그 미국 회담 이후에 아직 스케줄이 잡혀져 있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제 무역협상 실무회담에 스케줄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여러분들의 투자 알고리즘에 무역협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등 무역전쟁 그 관련 개별주도 오늘 큰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승리 사태 이후로 YG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매우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최근 거의 한 30%, 20에서 30% 가량 발생을 하고 있고요. 뉴스에서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대학가에서도 대학가 이제 좀 있으면 축제 시즌이잖아요. 축제 시즌에서도 YG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촉수엉금이에요.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투자자들이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가 현명한 투자자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됐었고요. 절대 놓지 마세요. 정신줄. 오늘은 FOMC 5월 회의록 결과와 최근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승리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YG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들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